장관님, 네, 우리가 북한의 대북 전단 이렇게 날리는 단체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박상학 씨가 하는 단체가 있고, 자유북한 운동연합, 네, 자유북한농연합 그 외에 또 다른 단체들이 이민복 선교사가 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예, 본부 뭐 이런 게 있죠. 네. 장님께서는 혹시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단체들에게 불필요한 남북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전단 보내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체들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지역 접경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계속 우물풍선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도 있고 그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뭐 공개적으로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게끔 자제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 개진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거는 그분들의 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러면은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우물풍선만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GPS 도발도 지금 서해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례적으로 본다는 데는 우리가 이 대북 전단 살포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장관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 연합 대표가 2개월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 8차례 보냈고 올해 한 5, 6차례 보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을 보냅니다. 기폭장치까지 넣어서 이게 이제 소프트 테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결국 대북 전단 하나의 구실이고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폭장치까지 넣어서 풍선에다가 풍향이니 거리니 무게니 이런 걸 전부 하나하나 자료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필요하면은 여차없이 북한의 어떤 다른 소위 말해서 비대칭적 군사 위협의 하나의 실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도 많아지고 예. 장소도 자기들 의도한 대로 보내는 것 같고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회색지대 도발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걸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맨날 오물풍선을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냥 수거만 하면 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정부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구체적인 조치, 뭐 군사적 조치 얘기했는데 레드라인을 넘을 때는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우리가 설정하는 레드라인이 뭡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장관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을 살상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물질을 넣는다든지, 응? 뭐 어떤 레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레드라인 있으면은 쟤네들한테 이 선을 레드라인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죠. 네, 그래야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죠. 네, 화학 물질을 넣어서 보내거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날 경우에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우리 정부가 그게 적절하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투국가론 결국 작년 당 중앙위 뭐 8기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두국가론, 적대 두국가론을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이 국가론 수용하자. 도대체 갑자기 1989년도에 뭐 전대 의장으로서 문규현 신부 임숙경 학생 보내고 또 2019년
청와대를 나오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던 분이 왜 이렇게 반통일 선봉대가 되는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김정은의 앵무새가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대단히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북한이 어제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두 국가론을 정당하고 통일 주기에 나서는 그 바로 직전에 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그런 그 주장에 동조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피 한마디로 반헌법적, 헌법 3, 4조를 부인을 하는 거고 또 반민족적, 결국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공론화시키는 이유 도대체 완전히 뭐 경무력 활동하면서 북한의 저작권 보호하고 또 갑자기 김정은이가 야 이 국가론 가자 하면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저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결국 그 이 국가론 가는데 결국 예전에 동독이 한번 보십시오. 동독이 보면은 뭐 1950 몇 년도인가요? 그 동독의 3년도인가? 동독의 봉기 이후에 두 국가론을 갔다가 울브리트 당서기장 때 그러다가 71년도인가 호네커가 들어온 다음에 아예 두 국가론 플러스 두 민족 그랬다가 다시 74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두 민족 두 국가다. 결국 이 북한도 동독의 행태를 계속 따라온다. 동독이 70년대 했던 것을 김정은이가 뒤늦게 이렇게 두 국가론을 가는데 결국 김정은이가 이렇게 두 국가론을 주창하고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북한이 우선은 체제 경쟁의 상국과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류도 널리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지우고 더 폐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